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리비안 자율주행 통합자가 밝힌 엔비디아 시뮬레이션을 통해 테슬라 자율주행을 모방할 수 없는 이유와 더욱더 커진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시장 등의 소식과 함께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 장 같은 경우 카터 대통령 추모가 진행됨에 따라 장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전 리비안의 기술 통합자이신 필님이 적은 글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젠슨의 자율주행에 대한 발언에서 불분명한 점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실제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입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버에 대해 듣고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스타터 키트로 주로 학습과 추론 모두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엔지니어링 조직에 던져주면 일부 개념 증명 데모가 나오지만 그 후에는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조직이 완전히 막히고 따라서 엔비디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곤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기를 바라게 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개념 증명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테슬라 FSD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단순히 주행 데이터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조합이 아닙니다. 기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신경망으로 실제로 어떻게 인식과 계획을 수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합성 데이터를 모아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고도로 숙련된 팀과 함께 수년에 걸쳐 접근 방식을 개발해 왔으며 그들의 AI 모델은 단순한 틀에 박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AI가 어떻게든 솔루션에서 엔지니어링을 제거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코드가 아니라 단지 데이터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엔지니어링 조직들은 테슬라 FSD의 우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인 리비안의 전 기술 통합자조차 테슬라 자율주행의 우위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프레젠테이션이 볼거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큰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테슬라 장기 투자와 4848 하는 것과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장기 투자와 48의 차이였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보거나 혹은 제 채널 시작부터 지금까지 적립식 투자로 장기 투자를 해왔다면 단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벌써 거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를 통해서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검증하지 않기 때문이죠. 미래의 가치가 높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진행할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실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명백한 정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현재 레거시 오토메이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FSD 라이센싱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게 자율주행에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옆에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장투하는 것보다 이 기술적 지표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4848 하면 수익률이 더 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테슬라 FSD 라이센싱 말고 우리가 제공해주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유혹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노이즈는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장투와 48 투자의 수익률을 검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48 투자와 기술적 지표, 골든 크로스 같은 헛소리가 더 잘 먹히듯이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산업 전문가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지만 많은 대중에게는 효과적으로 먹히는 재미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블룸버그 기사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UBS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올 한 해만 테슬라가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판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1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환율로 보게 되면 1.4조 원 정도가 됩니다.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내용은 제 채널에서 벌써 여러 번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5개월 전에도 벌써 5빌리언 달러 가깝게 쌓여있는 탄소 배출권이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5빌리언 달러 같은 경우는 벌써 얻은 거지만 매출로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추가로 인식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럽에서는 더욱더 높은 탄소 배출권 매출을 테슬라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당시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할 때만 하더라도 역시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를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일회성이고 미래에는 사라질 매출이다 라는 내용이 많았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히 사실이 아님을 이 5빌리언 달러에 쌓여있는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만 1.4조 원이라는 사실상 바로 순이익으로 직결되는 매출을 얻은 것은 분명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유럽의 다른 레거시 오토메이커는 테슬라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일까? 지금 보시는 차트가 누적 탄소 배출권 구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론사 말대로라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닝도 EPS도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건 맞지만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왜 레거시 오토메이커는 전기차를 만들지 못할까입니다. 1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탄소 배출 기준을 완화하도록 EU에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벌금 내기 아깝다. 생산 줄여야 된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테슬라나 중국의 BYD와 같은 해외 경쟁업체들과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전기차를 판매해야 된다라며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만들기 쉽다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어떻게 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현실, 언론 매체에서 말하고 있는 현실과 진짜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가장 손쉽게 보는 것은 현금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전기차 만드는 게 그렇게 쉽다면 적자를 보지 않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테슬라에게 굳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레거시 오토메이커의 전기차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본질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본질의 껍데기인 전기차 생산조차 건널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조태금 아이어 씨께서 리튬 정제 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올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튬 정제 시설은 정말 만들기 싫다라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리튬 정제 시설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리튬 정제 산업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빠르게 혁신을 만들었다면 그냥 만들어주는 걸 사용하면 되었지만 그 혁신의 속도가 너무나도 느렸기 때문에 테슬라가 직접 참여해서 혁신을 만들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게 일론의 정치이기도 합니다. 일론은 당연히 정치에 관여하기 싫습니다. 사실 정치에 관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체가 극소수이죠. 그런데 정치라는 건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놔둘 경우에 일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며 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다 함께 공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정치적인 몰락과 함께 모든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마치 리튬 정제 시설처럼 정말 참여하기 싫었지만 일론이 추구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참담한 현실 역시 조금 있다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에 CES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아주 흥미로운 제품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얼핏 보면 랩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랩핑의 소재가 태양광 패널입니다. 마치 하나의 섬유 소재처럼 랩핑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 사용된 사이버 트럭입니다. 전반적인 태양광 패널 역시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효율성도 점점 올라가며 이런 재미난 상품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수요일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맥코믹 판사가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2번 기각하였고 여기에 대응하여서 델라웨어 주 대법원에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델라웨어 주 대법원에서 주주들의 투표를 통해서 다시 통과된 이 보상안을 기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델라웨어 주 대법원에서 이 항소가 성공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쉽지는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주 대법원이 아닌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넘어갈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휴머노이드 영상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AI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 이 영상에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AI로 만든 영상인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 같은 경우 현재 CES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SE01이라는 이 로봇은 실존하는 로봇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사람처럼 잘 걷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조차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점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능력의 옵티머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무감독 자율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무감독 자율주행이 일반화되고 테슬라의 시총이 OT, 주가로는 약 1,500달러에 도달한 다음에는 휴머노이드가 또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가게 됩니다. 테슬라의 장기 투자가 너무나도 편안한 이유입니다. 그 밖에 미국과 중국의 잠재적인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텐센트와 CATL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을 중국 군대와 협력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CATL이 포함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치는 경고의 성격이 강하며 CATL로부터 배터리 수입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 갈등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면 해당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밖에 믿기 힘든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론이 믿을 수 없다라고 평가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코가 차고 기가 차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본 영상의 내용은 영국 국회의원들이 그루밍갱, 그러니까 아동성 착취, 양아치 집단입니다. 이 그루밍갱에 대한 조사를 364대 111로 반대 투표했습니다. 아동성 착취, 양아치 집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투표한 것입니다. 네,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X에 공개했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들은 일론 머스크가 영국 내정을 간섭한다라는 기사를 써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언론에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기사를 작성할까? 언론과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정말 참담하지만 정치적인 연결고리 혹은 이 사건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왜 너무 믿기 힘들죠. 왜 그럴까? 이 양아치 집단에서 정치인들에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이 내용 역시 일론 머스크가 공유한 내용입니다.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지금 모자이크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아동 성착취의 희생양이 되었던 한 딸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양아치 집단을 찾아가니까 경찰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라 성착취를 한 양아치 집단을 체포한 게 아니라 그 희생자의 아버지를 체포합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자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니까 언론에서는 내정 간섭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런 외신을 그대로 뺏겨 쓰는 기사를 여러분이 최소 한 번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역시 AI가 만든 사진인가 싶기도 하고 무슨 일인지 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 영상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택이 불에 타고 있으며 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며 이 화재가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LA의 명물인 할리우드 간판마저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화재 진압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일론 머스크 네가 뭔데 화재 진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의 방화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죠. 이 열 보호막 같은 경우 1500도 이상의 고온의 플라즈마를 견뎌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LA의 전선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이 나무와 부딪힐 때마다 엄청난 스파크가 뛰고 있는데 소방서에 전화를 해도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기본적인 인프라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이걸 단순한 자연재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5년 전 도널드 트럼프가
X에 남겼던 글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산림 관리를 형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그의 상관인 환경운동가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상관없이 산림 바닥을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재 방지를 위한 소각과 방화성 구축도 해야 합니다. 매년 화재가 맹위를 떨치고 캘리포니아가 불타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연방정부에 돈을 요청하러 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게빈 뉴섬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는 이 정도로 화재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들은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수많은 화재들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대단합니다. 또한 북쪽에서 내려오는 터무니없이 막혀있는 물길들을 개방하십시오. 태평양으로 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즉시 시행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물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당장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남겼던 글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75억 달러, 하나로 거의 11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75억 달러 규모의 물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한 채권을 승인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단 하나의 프로젝트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었다면 불이 났을 때 물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서 트럼프가 말을 하였던 통제된 하입, 계획된 소각 역시 환경운동가들에 의해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된 소각이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운동가 때문에 이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이게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도대체 환경운동가들이 뭘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일까? 정말 환경을 위하는 것일까? 실존하는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게 환경운동가들인가? 관념 속의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게 환경운동가들인가? 혹은 환경운동가라고 지칭하며 얻는 경제적 이익을 쫓는 게 환경운동가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